in every single morning. 목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어떤 이 서로 관세 때리기에 이런 영향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는 그동안 이제 하방 포지션이 많이 쌓였던 IT와 기술주 그리고 자동차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개장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런 반등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놓지 말아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마감이긴 한데 오늘 월가는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를 나타냈고요. 개장 초에는 다우지수 낙폭이 2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한마디로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상승분 유지하고 월가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끝에 결국은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는 제목인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를 이렇게 하락권에서 상승권으로 끌어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최초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연합하고 일본도 이제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25% 부과할 것으로 기존에 시사했었던 자동차 관련 이 관세를 6개월 정도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도 연말에나 마무리될 것이라는 월가의 일부 시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중국하고만 잘 타결하면 되는구나라는 이런 일종의 안도 랠리가 월가에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경에 외신마다 브레이킹 뉴스로 이거를 띄웠다가 내렸다가 다시 어멘드먼트로 수정했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확인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악시오스 트위터에 있는 건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내셔널 이머전시, 지난번 국경 장벽 때도 한번 선언이 됐었죠. 국가 비상사태, 우리로 치면 거의 계엄령급인데 이렇게 쉽게 남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통신사 중에서 화웨이 같은 해외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제 이 통신사들을 영업 제한을 한다, 뭐 이런 안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뭐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싸움에서 적당히 타협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증시와 경제는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펀더멘탈에 입각하는 행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변수가 끼어들었기는 한데 이게 뭐 연기든 타결이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무역 분쟁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다시 글로벌 증시는 경제 펀더멘탈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상무부에서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부양시켰을 리는 만무하죠. 예상 밖의 마이너스입니다. 예상치는 0.2% 증가를 기대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뒤집어지면서 0.2% 감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1.7% 소매 판매 증가해서 서프라이즈라고 좋아했는데 결국 다시 하락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자동차 그리고 가전이 소매 판매 감소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죠.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소비 심리도 결국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오늘 연준에서 나온 산업 생산 지표 있었는데요. 미국 제조업도 지금 어제 우리 낮 기온 28도였고 뉴욕도 한 22도 됐었는데 이런 가운데 한파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역시 앞에 보신 소매 판매와 마찬가지로 제목에는 하락 반전이 붙어 있습니다. 4월 달에 0.5% 감소했고요. 전달 0.2% 증가해서 역시 이것도 하락 반전을 했고 지금 이제 유가가 오르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W자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유틸리티가 조금 산업 설비 투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생산이 2.6%나 급감하면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야, 지금 당장 여기서 생산 서두를 필요 없다. 재고나 소진하고 나서 그다음에 찍어내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또 앞에서 보신
대유럽연합, 대일본 차량 관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경계감이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 경제 지표도 솔직히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싸움은 둘 다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정론인데요. 환구시보에서는 중국 지표에 대해서 솔직히 이문열 씨 그 소설 제목을 제가 여기다 차용을 했는데 추락까지 붙이면 너무 그렇고요. 지표가 하락하는 와중에 있으니까 하락하는 것은 또 날개가 있다라고 이제 애써 이제 환구시보에서 좀 마사지를 아니면 좀그 구두로 조금 달래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결국은 어제 중국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3대 지표 산업 생산, 설비 투자, 그다음에 소비 둔화 이렇게 3대 항목이 다 안 좋아졌고요. 지금 이제 속보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EU하고 일본을 6개월 자동차 관세에 유예해 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뉴스입니다. 한국을 관세 25%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뉴스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시는 환구시보 내용 쭉 보면은 대신에 산업생산 고정투자 소비가 둔화된 반대로 첨단 기술하고 부동산 투자는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바닥을 쳤다고 이제 언급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표가 이번에 예상치에 못 미쳤고 또 둔화가 분명하긴 한데 좀 하향 안정화의 느낌을 주면서 성장이 그렇다고 멈추거나 뒤로 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애써 또 포장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뻔히 나올 만한 게 이렇게 지금 양국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뚜렷하고 리스크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또 기댈 것은 연준이라는 식으로 가는데요. 마케로치에서는 관세 난타전 속에서 양국 경제가 둘 다 멍들었다. 그야말로 위너가 없는 워 게임이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월가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0.4에서 0.5%가 깎여야 되고 미국은 0.1%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앞에 6자가 안 붙고 5.9든지 하여튼 5가 붙을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래서 CNBC에서 결론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보시죠. 미국 경제가 지금 앞에서 보신 지표도 그렇고 풍전 등화의 신세인데 그만큼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다. 기대감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고 그 아틀란타 연은에서 이제 제일 신빙성을 갖고 있는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GDP 컬큘레이터잖아요. 거기서 1분기에 3.2% 기록했던 미국 GDP가 1.1%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80%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올해 9월에 당장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50% 절반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 경제 불안이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대는 시각은 더 커졌다라고 보겠고요. 과연 그럼 이제 연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시 반등을 모색해도 좋은 시점이 됐는지 작년 12월 급락장에 이어서 올해 1월 갑자기 연준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전을 했던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데자뷰로 적용해도 되는지 이거는 이어지는 월가 인터뷰에서 현지 전문가들 시각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